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강 감독님, 서현우 씨, 유아벨 씨, 심은우 씨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박강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일에는 되게 독특하고 인상적인 제목인데요. 민간신앙이라는 신선한 소재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영화의 출발점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영화를 기획하고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되게 영화적인 순간이었었던 거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고요. 한 7년, 8년 전에 이제 지인분의 문상을 갖다가 이제 아기가 있는 지인분이 못 와서 대신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위로받아야 될 분은 되게 밝게 웃으면서 아기 태어난 거 축하해줘야겠다라고 하시고, 축하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굉장히 죄송해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이제 메모해 뒀다가 그거를 시작으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그럼 이어서 서현우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느와르, 멜로, 공포, 코미디 등 되게 다양한 장르에서 캐릭터 변신을 보여주셨는데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진 캐릭터는 금기를 깬 뒤 되게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인물인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캐릭터 준비를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릴러는 해봤는데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대본 자체도 미스터리했고 정말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요. 우진을 연기하면서 좀 주안점을 삼은 것은 관객분들이 같이 우진의 감정으로서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불안해한다든지 어떤 악몽에 시달리고 또 어떤 사건을 겪어나가는 과정을 제가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조금 많이 자제를 했었고, 대신에 제가 그 느끼고 나아가자 하는 방향을 관객분들도 같이 따라오실 수 있게 조금 더 그 여지를 만들어가면서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그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많이 잡아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그럼 이어서 유아벨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일란성 쌍둥이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주셨는데요. 세영과 예영은 되게 같은 모습을 한 다른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 연기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그 말 그대로예요.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아서 그 약간 내면, 그러니까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 많이 얘기도 나눴었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좀 더 표현을 잘하고 공감을 잘하는 그런 인물이라면 또 다른 쪽은 또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진 인물이면 어떨까. 근데 그게 대놓고 티나는 건 아니잖아요. 막 너무 난 너무 발랄해, 아니 난 너무 발랄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티나는 게 아니니까 그 약간 되게 좀 미묘하긴 하지만 우진을 대할 때나 아니면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도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게 완전히 오픈돼서 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딱 벽을 치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약간 그 정도의 되게 아사모사한 지점이랄까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그 아사모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같이 그럼 두 분 지금 서현우 씨와 유아벨 씨가 같이 연기하실 때 어떻게 구분을 두고, 그러니까 세영하고 예영 캐릭터를 어떻게 구분을 두고 서로 이제 연기를 하셨는지 서현우 씨하고 유아벨 씨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나요? 오늘 의상처럼 굉장히 제의적인 순간들이 있었고요. 어떤 아벨 배우가 특히 그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저는 어떤 순간은 세영과 예영이 같은 인물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물론 영화적인 장치로서도 어떤 대본에 그렇게 이제 표현된 것도 있었지만 뭔가 그 구분이 되는 순간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게 혹은 교묘하게 아벨 배우가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진으로서 뭔가 리액션을 하기에 굉장히 섬뜩한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되게 영민하게 아벨 배우가 표현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네,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3일 장을 치르잖아요. 장례를 할 때. 근데 그런 되게 여러 가지 장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동안은 계속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영혼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장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우진이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속 섬뜩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래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게 얼굴이나 외형적인 게 똑같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절대 같이 있지 않으면은 모르는 것들을 약간 빙의가 된 것처럼 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진이가 제일 많이 느꼈을 거예요. 같이 연기를 하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만지는 거랑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만지는 그 터치감이 굉장히 좀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그런 지점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순간 딱 한순간씩 바뀌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에서 그 예전에 살았던 사람의 순간으로 바뀌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들을 아마 찾으면서 보면 또 영화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한다면 저는 이제 아벨 배우랑 같이 장면을 연기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그 장면이 제가 그 누워있는 그 세영에게 정말 네가 그런 거 아니지? 라고 말을 하다가 세영이 정말 판타지스럽지만 어떤 호흡을 내쉬었을 때 순간 놀라고 창밖에서 보고 있는 예영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이를테면 아벨 배우가 세영으로서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연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자극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좋은 영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의 호흡과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어서 심은우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혜미 캐릭터는 되게 젊은 엄마이자 미신을 믿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하고 어르신들이 강조하는 미신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좀 쉽지 않은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를 관객들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는 연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번 캐릭터를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시고자 했는지 준비하신 과정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혜미는 이 캐릭터의 큰 라인이 젊은 애기 엄마이다. 또 미신을 굉장히 믿는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아기의 출산 경험이 없고 제가 또 젊은 애기 엄마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웠었는데 마침 그때 제 주변에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랑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기도 했고 또 전화로 많이 자문을 구했고 그래서 아기를 어떻게 다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얻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내 친구와 내 친한 언니가 이 아기를 자신의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아끼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혜미가 이 아기를 너무 사랑하고 내 자식인 이수를 지켜내야겠다. 내 가정을 지켜내야겠다라는 생각에 미신을 그 전보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보다 훨씬 더 믿게 되지 않았을까로 접근을 했고 또 그 혜미 엄마라는 인물이 또 미신을 먼저 믿는 역할로 나오는데 실제로 촬영장에서 저희 엄마 연기를 해주신 차미경 선배님이랑 연기를 할 때 되게 짧은 장면이었지만 선배님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연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혜미가 정말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미신을 믿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혜미를
설득력 있게 또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현우 오빠랑은 제가 한 7년 됐나요? 7년 전에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단편 영화를 2편을 같이 찍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그 같이 작업했던 기억이 되게 좋았고 또 호흡이 잘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또 하면서도 너무 편했고 아마 아벨 언니도 느꼈겠지만 또 오빠랑 같이 작업을 했던 모든 배우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굉장히 상대 배우를 되게 편안하게 해줘요. 편안하게 해주고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또 열어주는 그런 배우라서 덕분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칭찬 플레이가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은우 배우랑 원래 한 7년 전 2016년인가 그때 단편 작업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되게 인상적인 그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감독님께도 이게 이번에 역할도 많이 추천을 했었고 여기 약간 제의적인 느낌 아벨 배우가 담당했다면 저쪽은 약간 그 애기 무당 같은 약간 또 무당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혜미가 우진한테 어떤 그런 무속 신앙적인 미신적인 어떤 그 세일에 대해서 어떤 뭔가 전파를 할 때 굉장히 좀 다른 질감으로서 또 섬뜩한 느낌으로 제게 다가와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사실 아기 아빠 역할을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이를 너무 잘 다루어내고 이렇게 리액션도 너무 편안하게 잘해줘서 오히려 제가 좀 더 편안하게 부부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랑 그 종교적인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벨 씨 이름까지 가지는 못했었고요. 근데 그 어떤 오브제를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당연히 생각을 했었고 그 사과를 보는 그 겉은 멀쩡한데 안은 썩어 있는 사과를 보는 우진이 어쩌면 자신의 어떤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뭐 오브제를 하나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도 생각을 했었고 이제 어떤 이게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태몽으로서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거나 저는 무교이긴 한데 종교적인 것이나 혹은 민속신앙적인 것이나 어떤 믿음이나 마음에서 오는 어떤 것에서 연결되는 지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지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우진은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그게 왜 이런 꿈을 꾸는지 그리고 그 꿈에 왜 세영이가 자꾸 출연하는지 모르던 차에 이런 부고 문자를 받게 되고 어떤 죄책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일반적인 친구나 다른 지인의 부고 문자면 좀 참았을 수도 있는데 어떤 아이를 가졌다가 또 아이를 잃고 그리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혜미를 만나서 또 본인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부인 말을 듣지 않고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학교 폭력 논란 이후에 이런 자리가 좀 처음인데 좀 복귀한 소감은 어떤지 궁금하고 이제 24일에 개봉을 앞둔 소감까지 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일단은 개봉에 대한 소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모두가 저희 배우들, 뭐 스태프분들, 감독님 모두가 다 같이 이 작품 하나만 생각하고 열심히 촬영을 했었는데 그 작품이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므로
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간에 좀 그간 참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또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작품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그저 감사한 마음이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때 저와 함께 작업해 주신 우리 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싶고 또 앞으로 제가 또 더 나은 사람으로 또 더 좋은 배우로 좋은 작품으로 증명해내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내고 또 그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 것이고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영정 사진을 들고 가는 거기도 이상했지만 기분이 이상했지만 관짝에 정말 들어가서 정말 염을 이제 본인이 제가 직접 염을 했거든요. 되게 기분이 참 저는 오히려 되게 흥미로웠달까요? 되게 슬프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언젠가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은 뒤에 누군가가 오히려 나의 삶을 기억해주고 그거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죽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을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해본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마음이 좀 안 좋다기보다는 좀 오히려 따뜻한 쪽이 더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내가 이 생에서의 육체적인 삶을 마감하고 나서도 누군가 그거를 계속 기억해주고 그거를 잘 정리를 해주고 그 고인과의 기억을 계속 상기시키려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되게 나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시나리오를 쓴 경험 메모에서부터 이제 어떤 주제나 어떤 심리를 끌고 들어올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어떤 과거의 죄의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들어올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전주영화제나 부천영화제에서 피칭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부분과도 맞물리는데 이런 어떤 아이를 가진 초보 아빠 엄마의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모성애와 어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심리 공포 스릴러 같은 부분이 맞물려 있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 이제 아버지 초보 아빠에 대한 이야기들은 되게 좀 부재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꾸려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매력적일 것 같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감독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작품에서는 새 배우의 캐스팅도 좋고 연기의 합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배우분들이랑 어떻게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디렉션을 어떤 식으로 주셨는지 작업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장에서는 워낙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현장에서는 많이 제가 기댄 부분도 있고 아마 또 가장 현실적으로 혹은 리얼리즘 안에서 혹은 그 상황 안에서 연기를 해달라고 했었던 기억인데 그 전에 이제 시나리오 프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성을 한 이 시나리오를 쓴 생각들을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근데 요거를 이런 제 생각을 알고서 연기를 해주실 필요는 없다. 그 씬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의 가장 자연스러움으로 연기를 해주시면 이 이후에 어떤 영화적인 것들이라든지 혹은 뭐 현실 비현실 뭐 꿈을 지금 이 영화가 계속 넘나드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연기 안에서 제가 붙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 배우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번 작품에서 감독님하고의 작업 과정은 어떠셨는지 서현우 씨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의 세계에 초대를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정말 좀 재밌었던 그 에피소드가 있다면, 절 그 강의실 같은 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뒤에 화이트보드에다가 갑자기 마카로 이렇게 뭘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설계 도면을 하나 그리고 쓰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대뜸 선배님은 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제 시작되시는 거예요. 그때 뭔가 감독님 머릿속 안에 굉장한 설계와 어떤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는 내내 저도 정말 대본이 시커매질 정도로 이렇게 메모하고 기입하면서, 이렇게까지 감독님이랑 많이 대화를 해본 작업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계속해서 감독님의 어떤 세계와 그다음에 우진의 전사와 그 명확하지 않은 지점들을 계속해서 같이 짚어나가면서 촬영을 해나갔던 것 같고, 저는 그 우진이 꿈과 현실 사이에서 굉장한 어떤 괴리에 놓이잖아요. 항상 그것들을 마치 어떤 그 저에게는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었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유아별 씨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혹시 배우님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어디서 보지 못한 소재와 또 내용이어서 그 점이 굉장히 매료됐었고,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소재로 시나리오를 이렇게 잘 쓰신 우리 감독님은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했었고, 독특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감독님을 만났고 또 촬영을 했는데, 독특한 지점이 있으세요. 있으시고 감정 표현이 잘 없으세요. 그렇죠? 감정 표현이 잘 없으시고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디렉션이 구체적으로 많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평상시에 말수가 별로 없으신 것처럼, 근데 한마디 두마디 해주신 그 디렉션이 굉장히 정확했고,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혼동을 주지 않고 정확한 뭐 이렇게 장원보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정확한 디렉션으로 배우들이 정확하게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연기하기 되게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이랑 되게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역할 자체가 좀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매 씬을 들어가기 전에 꼭 감독님께 부탁했던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랑 그러기로 했던 건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꼭 씬에 들어가기 전에 저랑 감독님의 둘만의 시간을 잠깐씩 가졌거든요. 네, 아벨 씨, 이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 우리 둘만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일단 계속 짚어요. 그러니까 우진의 시점으로 짚기도 하고, 또는 관객의 시점으로 짚기도 하고. 왜냐면 세영인지 A영인지 그게 아사모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는데 사실 명확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어사모사. 어사모사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언어적으로 이렇게 텍스트적으로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아마 감독님하고 계속 그냥 이번 테이크 한번 봐주시겠어요? 약간 거의 이런 정도의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저랑 감독님은 오히려.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계속 내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오는 씬 전체에서 저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었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세영이나 예영이 어떤 그 미묘한 포인트를 잡기가 좀 어려워서 네, 오히려 그런 식의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텍스트적인 것보다는 제가 연기를 보여드리고 아니면 감독님이 여기서 조금 다른 이 느낌은 아닌고 이 느낌 좋아요. 뭐 요 정도의 이런 디렉션이라서 좀 다른 배우님들이랑은 조금 다른 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계속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각 네 분 다 실제로 이런 미신을 좀 의식을 하는 편인지 의식하지 않는 편인지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뭐 들었던 미신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평상시에 미신을 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이 잘 없었는데 굳이 만약에 이름을 쓸 적에 검정 펜과 빨간 펜이 있으면 굳이 빨간 펜을 들고 쓰진 않는데 그러면은 미신을 믿는 건가요? 네. 그럼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부분의 미신을 겉으로는 안 믿는 척하지만 사실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간의 결벽도 있어서 어릴 때 어떤 쓰레기 같은 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좀 쓰레기 이제 결론은 쓰레기가 되지만 항상 제 물건이었던 어떤 뭔가를 버릴 때 저는 제 마음속으로 인사를 나눠요. 꼭 제가 손으로 이렇게 좀 쓰다듬고 버리고 뭔가 그게 그 뭐 어떤 물건을 제가 이별하는 순간인 것 같고 그런 저만의 어떤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네. 네. 저는 미신 이게 좀 풍수지리도 미신일까요? 약간 그 왜 수맥 흐르는 데에서 자면 몸 안 좋다고 하잖아요. 약간 건강에 관련된 그런 풍수지리 같은 거 조금 어느 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 이사 갈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미신은 아닌데 귀신 얘기하면은 옆에서 귀신이 듣고 있다 이거 제일 무서워가지고 웬만하면 그렇게 무서운 얘기 잘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네. 미신은 무서운 건 아니죠. 네. 이 질문에 답하면 항상 실망하시긴 하는 것 같던데 저는 미신을 이렇게 믿거나 점집도 한번 가보지 않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 미신이라는 게 그래도 저도 마음속에 이렇게 은우 씨 얘기한 것처럼 굳이 이런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영화적으로 매력 있다, 재미있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인사를 끝으로 이번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우 씨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예산으로 정말 뭐 다들 하는 얘기지만 독립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힘들게 찍었지만 그만큼 열정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스태프들과 정말 열심히 찍었던 영화고요. 정말 요즘 정말 다사다난하고 힘든 시기지만 이런 어떤 희망적인 어떤 저의 어떤 모험과 어떤 실험에 조금 지지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시간 되시면 꼭 우리 영화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현우 선배님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독립 영화, 그리고 저예산 영화, 모든 사실 예산이 많아도 늘 저예산인 것 같아요, 현장은. 그래서, 네, 늘 안 힘든 현장이 없다. 네, 하지만 진짜 너무 좋은 사람들하고 너무 오랜만에 영화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고 밀도 있게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되게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점은 세일해라는 말이 우리나라 순우리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데 또 영화를 보면은 꼭 한국 사람들이 아니어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소재로 풀어냈다는 게 전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꼭 혹시나 관심이 있는 뭐 외국인들도 재밌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가 촬영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또 촬영을 했던 그 과정들 또 지금 개봉을 하기까지 정말 많이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배우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치열하게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제가 배우로서 이 세일의 팀과 함께 배우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에 그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스텝 배우분들이 열심히 해서 찍은 작품인데 이렇게 개봉하게 되고 일반 관객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어서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한데요. 항상 이제 영화를 할 때 최대한 시도를 많이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서 그냥 정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이어서 심수배우님 계시고 이하벨 배우님 진행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현우 배우님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배우분 단체 컷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와주세요. 예. 네, 가운데 봐주시면 됩니다. 정면. 네, 화이팅 포즈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까지 해서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일의 팀 다 같이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세요. 네. 네, 촬영 다 마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자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11월 24일 개봉하는 영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